지금 어떤 벽 앞에 서 있니? 어떤 꿈 앞에서 망설이고 있니? 어쩌면 너는 이미 수없이 넘어졌을지도 몰라. 무릎에서는 피가 나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일 수도 있지. 이제 정말 끝이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지쳐 있을 수도 있어. 중요한 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거야. 과거의 실패에 발목 잡혀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디딤돌 삼아 한 번만 더 뛰어오를 것인가? 선택은 너의 몫이야. 왜냐하면 너 안에는 아직 네가 발견하지 못한 엄청난 잠재력이 잠들어 있기 때문이야.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위대한 존재란다.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평범함을 넘어 위대함으로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특별한 재능을 타고냈기 때문만은 아니야. 그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믿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한 번만 더라고 외칠 줄 아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계획이나 대단한 능력이 아닐지도 몰라. 그저 아주 작은 용기, 딱 한 번 더 시도해볼 용기. 정말 하기 싫은데 한 번만 더 책상에 앉아보는 거야. 정말 자신이 없는데 한 번만 더 지원서 버튼을 눌러보는 거야.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만 더 운동화 끈을 고쳐매는 거야. 그 한 번만 더가 너의 뇌를 바꾸고 너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국 너의 세상을 바꿀 거야. 작은 성공이 쌓여 큰 성취를 이루고 작은 용기가 모여 위대한 도전을 가능하게 해. 너의 모든 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 모든 실패는 너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훈련이었고 모든 눈물은 너의 잠재력을 깨우기 위한 자양분이었단다. 친구야, 이제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봐. 네가 그토록 원하던 꿈을 이룬 너의 모습을,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당당하게 서 있는 너의 모습을,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웃으며 이야기하는 너의 모습을. 그 모습은 결코 멀지 않아. 바로 지금 이 순간 너의 작은 선택에 달려있어. 포기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 한 번만 더 라는 용기를 선택하는 것. 세상이 모두 너에게 안 된다고 말할 때 너 자신만큼은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한 번만 더 해볼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약속해줘. 내일은 아주 작은 무엇이라도 한 번만 더 시도해보겠다고. 그 작은 한 번이 너의 잠든 거인을 깨우는 웅장한 함성이 될 거야. 그 작은 한 번이 너를 절망의 늪에서 건져내는 가장 튼튼한 동아줄이 될 거야. 그 작은 한 번이 너의 인생을 바꿀 가장 위대한 시작이 될 거야. 성공한 사람들은 한 번만 더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도 그 힘을 믿을 차례야. 내 안에 잠재력을 깨우는 마법의 주문. 잊지 마. 한 번만 더. 너는 할 수 있어. 내 안의 잠재력을 깨우는 한 번 더의 힘. 안녕, 내 친구? 오늘 하루는 어땠어? 혹시 지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어하는 생각을 하고 있진 않아?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자책하면서 이제는 더 나아갈 힘이 없다고 느끼고 있진 않고. 가끔 그런 날이 있어.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고 숨 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 말이야. 거대한 벽 앞에 선 것처럼 막막하고 수없이 넘어져서 무릎이 다 까져버린 것 같은 그런 날. 포기라는 두 글자가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이만하면 됐어 라는 속삭임이 달콤하게 들려오는 바로 그런 순간. 나도 그랬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때때로 그런 순간을 마주하며 살아가. 하지만 오늘 나는 너에게 아주 작은 비밀 하나를 알려주고 싶어.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거인을 깨우는 마법 같은 주문 말이야. 그건 바로 한 번만 더. 정말 하기 싫은데 딱 한 번만 더 해보는 거야. 눈 딱 감고 딱 한 걸음만 더 내딛는 거지. 믿기지 않겠지만 이 작은 한 번만 더의 힘이 내 안에 잠재력을 깨우고 불가능해 보였던 길을 열어주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단다. 이건 그냥 희망 고문 같은 이야기가 아니야.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온몸으로 증명해낸 진실이고 우리 뇌와 마음에 실제로 일어나는 과학적인 변화이기도 해. 오늘 너와 내가 함께 이 한 번만 더의 힘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 보려고 해.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 힘을 믿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힘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왜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질까?
심리학에선 이걸 학습던 무기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해.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 나중에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믿게 되는 거야.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새로운 도전을 두렵게 만드는 거지. 생각해봐.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댄 아기 고양이는 다시는 난로 근처에 가지 않으려고 하겠지? 몇 번의 실패는 우리에게 이건 위험해, 이건 고통스러워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뇌에 각인시키는 거야. 이건 어쩌면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일지도 몰라.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마음인 거지. 하지만 문제는 이 방어 기제가 너무 강력해져서 우리의 성장까지 막아버린다는 데 있어. 실패가 두려워서, 실패했을 때의 고통이 무서워서 우리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 스스로를 가두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원래 이것밖에 안 돼 라고 되뇌이며 잠재력을 펼쳐볼 기회조차 외면해버리는 거지. 이런 심리적 함정에 빠져 있을 때 한 번만 더 라는 생각은 어떤 역할을 할까? 이건 단순히 의지를 불태우는 구호가 아니야. 우리의 뇌를 속이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란다. 우리가 포기를 결심하는 순간 우리 뇌는 안도감을 느껴. 드디어 이 힘든 상황이 끝나는구나 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래도 딱 한 번만 더 해볼까? 라고 속삭여보는 거야. 이건 거창한 목표를 다시 세워나는 게 아니야. 앞으로 10kg을 더 뺄 거야. 가 아니라 오늘 딱 10분만 더 걸어보자. 책 한 권을 다 읽을 거야. 가 아니라 딱 한 페이지만 더 읽어보자. 이렇게 아주 작고 사소하고 당장 해치울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는 거지. 바로 이 작은 성공의 경험이 마법의 시작이야. 심리학자들은 작은 성공 전략, small wins가 자기 효과감을 키우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해. 자기 효과감이란 나는 해낼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뜻하는데 이게 높을수록 더 큰 어려움에도 도전할 용기를 갖게 되거든. 뇌과학적으로도 이건 증명된 사실이야. 우리가 아주 작은 목표라도 달성하게 되면 뇌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지. 도파민은 우리에게 쾌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고 이 행동을 계속하고 싶다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지. 마치 게임에서 작은 퀘스트를 하나씩 완료할 때마다 아이템을 얻고 레벨업하는 것과 같아. 한 페이지만 읽기라는 작은 퀘스트를 완료하면 우리 뇌는 성공이라는 달콤한 보상을 받고 그 성취감을 다음 퀘스트를 향한 기분 좋은 에너지원이 되어주는 거야. 한 페이지 읽었으니 다음 페이지도 읽어볼까? 하는 식으로 말이지. 이렇게 한 번만 더를 통해 만들어낸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쌓이면 나는 안 돼 라는 부정적인 자기대화가 나도 할 수 있네 라는 긍정적인 자기대화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굳어있던 뇌 회로가 성공의 즐거움을 기억하는 새로운 회로로 점차 바뀌어가는 거지. 이건 마치 꽁꽁 얼어붙은 강물에 작은 조약돌을 계속 던지는 것과 같아. 처음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돌을 던지다 보면 어느새 얼음이 얇아지고 결국에는 거대한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처럼 한 번만 더는 바로 그 작은 조약돌이란다. 얼어붙은 너의 가능성을 깨우는 작지만 가장 강력한 시작인 거지. 이 한 번만 더의 힘을 믿고 위대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큰 용기를 줘. 어쩌면 너도 이미 들어봤을지도 몰라. 전 세계 아이들을 마법의 세계로 이끈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조앤 로울링의 이야기 말이야. 그녀는 이혼 후 정부 보조금으로 어린 딸을 키우며 극심한 가난과 우울증에 시달렸어. 수입도 없이 낡은 유모차를 끌고 카페에 앉아 냅킨에 해리포터의 초고를 써내려갔지. 그녀의 원고는 무려 12곳의 출판사에서 거절당했어. 상상이나 가? 12번의 거절. 당신의 글은 상품성이 없다. 는 차가운 평가를 12번이나 마주해야 했던 거야. 보통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아마 9번째 혹은 10번째 거절을 당했을 즈음 모든 걸 포기해버렸지 않았을까? 역시 나는 재능이 없나 봐. 이건 시간 낭비였어.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조앤 로울링은 포기하지 않았어. 그녀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 번만 더의 힘을 믿었던 거야. 딱 한 군데만 더 보내보자. 그리고 마침내 13번째 출판사에서 기적처럼 출간 계약을 맺게 돼.
그 후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야. 해리포터 시리즈는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 중 하나가 되었고 그녀는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랐지. 그녀는 훗날 이렇게 말했어. 실패는 제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벗겨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다른 무언가인 척할 필요가 없었고 제 모든 에너지를 제게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일에 쏟아부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12번의 실패는 끝이 아니었던 거야. 오히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꿈에 더욱 집중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지. 만약 그녀가 12번째 거절 앞에서 멈췄다면 우리는 해리포터도 호그와트도 영원히 만날 수 없었을 거야. 그녀의 한 번만 더가 세상을 바꾼 거지. 두 번째, 꿈과 희망의 상징 월트 디즈니는 어땠을까? 그의 시작도 결코 순탄치 않았어. 그는 젊은 시절 신문사에서 상상력이 부족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없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단다. 미거진이 디즈니에게 상상력이 없다니. 그 후 친구와 함께 레포그램이라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차렸지만 자금난으로 파산하고 말았어. 가진 돈이라고는 단 $40. 낡은 가방에는 그림 도구 몇 개가 전부였지. 빚더미에 앉아 할리우드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 끔찍한 절망감에 휩싸였을 거야.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포기하는 대신 새로운 캐릭터를 구상하기 시작했어. 기차 안에서 우연히 본 생쥐에게서 영감을 얻어 유쾌하고 사랑스러운 생쥐 캐릭터를 스케치했지. 그게 바로 미키마우스의 시작이었어. 물론 미키마우스가 처음부터 성공했던 건 아니야. 배급사를 찾는 과정에서 수많은 거절을 당했고 비웃음을 사기도 했지. 하지만 월트 디즈니는 끈질기게 한 번만 더를 외쳤어. 한 군데만 더 가보자. 한 사람에게만 더 보여주자. 그의 열정과 끈기는 결국 세상을 움직였고 작은 생쥐 캐릭터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아이콘이 되었지. 월트 디즈니는 이런 말을 남겼어.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역경과 고난, 장애물들에 감사합니다. 그것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해고와 파산은 실패의 낙인이 아니었어. 더 강한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고 미키마우스를 만나기 위한 필수적인 여정이었던 거야. 그가 만약 신문사에서 해고당했을 때 혹은 첫 사업이 실패했을 때 주저앉았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디즈니랜드도 수많은 명작 애니메이션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야. 이런 이야기는 비단 유명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우리 주변 그리고 역사 속 수많은 분야에서 한 번만 더의 힘은 증명되어 왔어. 세 번째, 과학의 영역을 한번 볼까?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1000번이 넘는 실패를 했다는 토마스 에디슨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지. 누군가 그에게 1000번이나 실패했는데 포기하고 싶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했대.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전구가 빛을 내지 않는 1000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니? 그는 실패라는 단어 자체를 자신의 사전에서 지워버린 거야. 모든 시도를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자 학습의 기회로 재정의한 거지. 그에게 각각의 실험은 좌절이 아니라 정답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과정이었어. 그의 한 번만 더는 인류의 밤을 밝혔어. 네 번째, 예술계는 어떨까?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건축가 필리포 브루넬레스키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그는 1401년 피렌체 세례당의 청동문을 제작할 조각가를 뽑는 중요한 공모전에서 라이벌이었던 기베르티에게 패배했어. 엄청난 좌절이었지.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 로마로 훌쩍 떠나 17년 동안 고대 건축물들을 샅샅이 연구하며 내공을 쌓았단다. 그리고 17년 후 피렌체로 돌아왔을 때 그는 다시 한번 기회를 마주하게 돼. 바로 피렌체 대성당의 거대한 돔을 설계하는 공모전이었어. 이번에도 그의 라이벌은 기베르티였지. 모두가 화려한 경력을 쌓아온 기베르티의 승리를 점쳤지만 최종 승자는 브루날레스키였어. 패배를 딛고 17년간 한 번만 더를 외치며 준비했던 그의 끈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지. 오늘날 피렌체의 상징이 된 아름다운 돔은 바로 그 패배와 한 번만 더의 도전이 낳은 위대한 결과물이란다. 이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
바로 회복 탄력성, 그리고 그릿이야. 조금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해. 회복 탄력성은 시련이나 역경을 맞았을 때 그것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마음의 힘을 말해. 마치 용수철처럼 외부의 압력으로 찌그러졌다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아니 그보다 더 높이 튀어오르는 힘이지. 실패라는 바닥면을 치고 더 높이 날아올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이라고 할 수 있어. 그릿은 심리학자 안젤라 더크워스가 제안한 개념인데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열정과 끈기를 의미해. 단순히 똑똑하거나 재능이 있는 것보다 이 그릿이 있는 사람이 결국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걸 수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했어. 그릿은 한순간 불타오르는 열정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꾸준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우직함이야. 조앤 케이 롤링, 월트 디즈니, 토머스 에디슨, 브루넬레스키, 이들은 모두 엄청난 회복 탄력성과 그릿을 가진 사람들이었어. 그들은 실패의 좌절에 주저앉지 않고 실패를 분석하고 배우고 다시 일어섰지.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끈질기게, 정말 끈질기게 나아갔어. 한 번만 더는 바로 이 회복 탄력성과 그릿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야. 넘어졌을 때 한 번만 더 일어나려는 시도는 회복 탄력성의 시작이야. 지치고 힘들 때 한 번만 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은 그릿의 증거지. 결국 성공한 사람들은 포기하고 싶은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 한 번만 더를 외치며 스스로의 회복 탄력성과 그릿을 단련시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았던 거야. 그래, 이제 알겠어. 한 번만 더가 중요하고 회복 탄력성과 그릿을 키워야 한다는 것도. 그런데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어. 나는 저런 위대한 사람들처럼 의지가 강하지 않은데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괜찮아. 처음부터 거창할 필요 없어. 회복 탄력성과 그릿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충분히 훈련을 통해 기를 수 있는 능력이거든.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꾸준한 연습을 통해 우리 마음의 근육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단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삶에서 한 번만 더의 힘을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보자. 이건 너의 일상을 바꿀 아주 실용적인 조언이 될 거야. 첫째, 목표를 아주 잘게 쪼개는 거야. 우리가 지치게 만드는 건 목표 자체가 아니라 목표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지기 때문이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기라고 생각하면 시작도 전에 숨이 턱 막히지만 오늘은 우리 동네 한 바퀴만 돌아보자 라고 생각하면 훨씬 가볍게 시작할 수 있잖아. 네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그걸 아주 잘게, 정말 잘게 쪼개봐.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5분, 10분 만에 해낼 수 있는 작은 과제로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 책 한 권을 읽는 게 목표라면 하루에 한 줄 읽기부터 시작해도 좋아. 중요한 건 시작했다는 사실과 해냈다는 경험이니까. 이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모여 너에게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심어줄 거야. 둘째, 너의 실패를 기록하고 분석해봐. 프린스턴 대학의 한 심리학 교수가 자신의 실패 이력서를 공개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어. 자신이 지원했다가 떨어진 대학원, 채택되지 않은 논문 목록 등을 적어내려간 이력서였지. 그는 성공의 이면에는 이렇게 수많은 실패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너도 너만의 실패 노트를 한번 만들어봐. 이건 좌절의 기록이 아니라 성장의 기록이 될 거야. 실패했을 때의 상황, 그때 느꼈던 감정, 그리고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담담하게 적어보는 거야. 중요한 건 실패를 나라는 사람 자체의 문제로 연결시키지 않는 거야. 나는 멍청해서 실패했어가 아니라 이 방법은 효과가 없었구나. 다음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실패는 너라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 방법이 틀렸다는 증거일 뿐이야. 셋째, 과정을 칭찬하고 즐기는 연습을 하는 거야. 우리는 너무 결과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 합격 아니면 불합격, 성공 아니면 실패, 1등 아니면 루저. 이런 흑백 논리는 우리를 쉽게 지치게 만들고 과정을 즐길 여유를 앗아가지. 하지만 그릿이 높은 사람들은 결과보다 의식적인 연습 자체에 집중한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나,
어제는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나에게 만족감을 느끼는 거지. 오늘 하루 네가 목표를 위해 노력한 그 과정 자체를 칭찬해줘. 비록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책상에 앉아 10분이라도 집중하려 애썼던 너의 모습을, 하기 싫은 마음을 이기고 운동화 끈을 묶었던 너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거야. 결과는 아쉽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시도한 내 모습 정말 멋졌어 하고 말이야. 이런 자기 격려가 너의 동기를 강화하고 다음 도전을 위한 에너지를 채워줄 거야. 넷째, 너를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거야. 혼자서 모든 걸 이겨내려고 애쓰지 마. 힘들 땐 힘들다고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가 필요해.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이 크게 줄어든다고 해. 너의 꿈을 응원해주는 친구, 가족, 멘토와 자주 대화해. 너의 실패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믿어준다고 말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될 거야. 성공한 사람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어. 그들 곁에는 그들의 도전을 믿고 지지해준 사람들이 있었단다. 다섯째, 감사일기를 써보는 거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하지만 감사일기는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방법 중 하나로 꼽혀.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 혹은 5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거야. 오늘 아침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따뜻해서 감사했다. 친구가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사다 줘서 고마웠다. 비록 계획했던 일을 다 끝내진 못했지만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감사일기를 꾸준히 쓰다 보면 우리 뇌는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던 습관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것에 찾아내는 훈련을 하게 돼. 똑같은 상황을 겪어도 불평 대신 감사할 거리를 먼저 보게 되는 거지. 이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준단다. 이 5가지 방법들 어때? 그리 거창하거나 어렵지 않지?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들이야. 이 작은 습관들이 하나씩 쌓여 너의 회복 탄력성과 그릿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한 번만 더 라는 용기를 외칠 수 있는 용기를 줄 거야. 친구야,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 너는 지금 어떤 벽 앞에 서 있니? 어떤 꿈 앞에서 망설이고 있니? 어쩌면 너는 이미 수없이 넘어졌을지도 몰라. 무릎에서는 피가 나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일 수도 있지. 이제 정말 끝이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지쳐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기억해줘. 모든 위대한 이야기는 역경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실패와 좌절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주인공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 즉 서사의 일부란다. 너의 삶이라는 멋진 이야기에서 지금 이 힘든 순간은 클라이맥스로 향해 달려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몰라. 네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경험들은 사실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자산이야. 에디슨이 1000번의 실험을 통해 안 되는 방법을 배웠던 것처럼 너 역시 그 방법은 아니었구나라는 귀한 교훈을 얻은 거야. 이제 중요한 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거야. 과거의 실패에 발목 잡혀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디딤돌 삼아 한 번만 더 뛰어오를 것인가. 선택은 너의 몫이야. 나는 네가 후자를 선택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너 안에는 아직 네가 발견하지 못한 엄청난 잠재력이 잠들어 있기 때문이야.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위대한 존재란다.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평범함을 넘어 위대함으로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특별한 재능을 타고냈기 때문만은 아니야. 그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믿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한 번만 더라고 외칠 줄 아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계획이나 대단한 능력이 아닐지도 몰라. 그저 아주 작은 용기, 딱 한 번 더 시도해볼 용기. 정말 하기 싫은데 한 번만 더 책상에 앉아보는 거야. 정말 자신이 없는데 한 번만 더 지원서 버튼을 눌러보는 거야.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만 더 운동화 끈을 고쳐매는 거야.
그 한 번만 더가 너의 뇌를 바꾸고 너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국 너의 세상을 바꿀 거야. 작은 성공이 쌓여 큰 성취를 이루고 작은 용기가 모여 위대한 도전을 가능하게 해. 너의 모든 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 모든 실패는 너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훈련이었고 모든 눈물은 너의 잠재력을 깨우는기 위한 자양분이었단다. 친구야, 이제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봐. 네가 그토록 원하던 꿈을 이룬 너의 모습을,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당당하게 서 있는 너의 모습을,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웃으며 이야기하는 너의 모습을. 그 모습은 결코 멀지 않아. 바로 지금 이 순간 너의 작은 선택에 달려 있어. 포기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 한 번만 더 라는 용기를 선택하는 것. 세상이 모두 너에게 안 된다고 말할 때 너 자신만큼은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한 번만 더 해볼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약속해줘. 내일은 아주 작은 무엇이라도 한 번만 더 시도해보겠다고. 그 작은 한 번이 너의 잠든 거인을 깨우는 웅장한 함성이 될 거야. 그 작은 한 번이 너를 절망의 늪에서 건져내는 가장 튼튼한 동아줄이 될 거야. 그 작은 한 번이 너의 인생을 바꿀 가장 위대한 시작이 될 거야. 성공한 사람들은 한 번만 더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도 그 힘을 믿을 차례야. 내 안에 잠재력을 깨우는 마법의 주문. 잊지 마. 한 번만 더. 너는 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어. 언제나 내가 여기서 널 응원할게.